서울 외곽의 작은 골목 끝에 오래된 양철 지붕집이 있습니다. 그 집은 한때 웃음으로 가득했지만 지난 16년 동안 사람들은 밤에 희미하게 깜빡이는 노란 불빛만 보게 되었습니다. 이 집의 주인은 올해 72세인 은자 씨입니다. 이웃들은 아직도 그녀를 할머니라고 부른다. 모두가 그녀를 사랑하지만 아무도 그녀의 마음속 슬픔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 운명의 그 겨울밤 이후로 6천일이 지났지만 은자 부인은 여전히 쥐 같은 테이블에 앉아 퇴색된 파란색 노트를 펼치고 펜을 잡고 글을 쓴다. 밝은 미래를 꿈꾸며 세상을 떠난 딸 하연이를 위해 쓴 글입니다. 처음에 사람들은 통증이 가라앉으면 그녀가 멈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첫 번째 공책은 낡았고, 두 번째 공책도, 세 번째 공책도, 이제 낡은 나무 캐비닛 안에는 30개가 넘는 일기장이 있는데, 각 일기장에는 아직 전해지지 않은 이야기, 전해지지 않은 조언, 잊혀지지 않은 추억으로 가득 찬 수백 페이지가 들어 있습니다. 어느 비 오는 밤, 사람들은 은자 부인이 탁자에 앉아 졸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램프는 깜빡거리고 있었고, 펜은 여전히 일리 완성된 페이지에 있었습니다. 하연아, 오늘 비가 엄청 많이 온다. 춥지? 엄마가 네가 제일 좋아하는 미역국을 끓여주셨어. 네 몫은 내가 테이블에 두고 갈게. 은자 씨에게 있어서 각 페이지는 딸의 귀환과 같습니다. 그것이 단지 기억 속이라 할지라도, 꿈 속이라 할지라도, 창문으로 스치는 밤바람 속이라 할지라도, 6천일 동안 그 빛은 결코 꺼지지 않았습니다. 6천일 동안 한 어머니는 여전히 자기 아이의 목소리가 책장을 통해 울려 퍼질 것이라고 믿는다. 그리고 오늘 밤 여러분께 묻고 싶은 질문이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라면 세상을 떠난 사람에게 얼마나 오랫동안 편지를 쓰시겠습니까? 이 이야기는 은자가 펜을 처음 잡은 그날 밤부터 시작됩니다. 하연이 지키지 못한 약속을 안고 엄마 품에서 떠난 그날 밤, 그 해 하연의 나이는 불과 22살이었다. 소녀의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이였다. 하연은 은자의 유일한 자랑이에요. 그녀의 남편은 일찍 세상을 떠났고 어머니와 딸은 20년 넘게 그 작은 집에서 함께 살았습니다. 하연은 공부도 잘하고 순종적인 아이이며 엄마에게 종종 농담을 건다. 엄마, 저는 일하러 가서 돈을 벌고 새는 지붕을 고치고 엄마가 겨울에 춥지 않도록 새 담요를 사드릴게요. 그때마다 은자 씨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미소를 지었다. 내 딸은 최고야. 하연아, 건강하게 돌아오기만 하면 돼. 이른 겨울날이었고 바람이 오래된 양철 지붕을 스쳐 지나가며 창문이 삐걱거렸습니다. 하연은 아침에 엄마가 뜨신 스웨터를 입고 가방을 들고 취직 면접을 갈 준비를 했습니다. 하연은 문 밖으로 나가기 전 고개를 돌려 손을 흔들었다. 엄마, 오늘 저녁 같이 먹자. 은자 여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그녀는 부엌으로 들어가 바쁘게 미역국 한 그릇을 준비했습니다. 하연이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죠. 그녀는 그것이 자기 아이의 웃는 얼굴을 보는 마지막이 될 줄은 몰랐다. 그날 오후에는 이슬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은자 부인은 문 옆에 앉아 골목길에서 들어오는 빛을 바라보며 하연이가 집에 돌아오기를 기다렸다. 저녁 7시, 저녁 9시, 그리고 저녁 10시. 폭우, 차가운 미역국. 그때 전화가 울렸습니다. 낯선 사람의 떨리는 목소리. 실례합니다만 하연이 엄마이신가요? 저 버스 사고가 났어요. 빨리 병원으로 와주세요. 은자 부인은 비 오는 밤에 달려갔는데 낡은 우산이 바람에 흔들렸다. 병원은 추웠고 복도는 길고 하얗게 빛났다. 그녀는 하연이 거기 누워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눈을 감고 입술은 보라색이었습니다. 더 이상 따뜻한 인사도 없고 약속된 저녁 식사도 없습니다. 그녀는 병원 침대 옆에 무릎을 꿇고 떨고 있었습니다. 하연아, 나 혼자 두지 마. 저녁 먹으러 집에 온다고 약속했는데
왜 안 지켰어? 그날 밤 비는 계속 내렸습니다. 은자 여사는 마치 운명이 잔인하게 앗아간 남은 인생을 안아주는 듯 딸을 마지막으로 꼭 껴안았습니다. 차가운 병원 침대 옆에서 은자 씨는 오직 속삭일 뿐이었다. 돌아올 수 없다면 내가 데려다 줄게. 매 페이지마다. 그날부터 첫 번째 책이 펼쳐졌습니다. 사과와 그리움, 그리고 멈추지 않는 비와 함께. 집으로 돌아온 첫날 밤, 은자 부인은 하연의 책상에 멍하니 앉아 있었다. 그 작은 방은 여전히 실똑 같았다. 끝내지 못한 책, 하연이가 어렸을 때부터 품었던 작은 인형, 벚꽃나무 아래에서 웃는 엄마와 아이가 남긴 사진 액자, 미역국 냄비가 아직도 식탁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것을 쏟아붓는 것도 다시 데우는 것도 감히 하지 못했습니다. 차가운 수프 냄새와 의자에 여전히 있는 스웨터 냄새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날 밤 은자 씨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비가 양철 지붕 위로 떨어졌다. 그녀는 책상 서랍을 열어 하연의 오래된 노트를 보았는데 파란색 표지에 모서리가 달아 있었다. 그녀의 손가락이 가볍게 종이를 만진 후 펜을 집어들었다. 첫 번째 줄은 떨리는 목소리로 나타났고 잉크는 눈물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하연아, 오늘이 네가 없는 첫날이야. 미안해. 널 지켜주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못해서. 그 후로 그녀는 매일 아침 하연의 담요를 개어주고 책상을 청소한 후 앉아서 글을 썼습니다. 각 페이지는 비록 그녀의 상상 속에서만이라도 그녀의 딸을 곁에 붙잡아 두는 연약한 실과 같았습니다. 10일째 되는 날 그녀는 이렇게 썼습니다. 하연아, 엄마가 시장에 가서 네가 좋아하는 팽이버섯을 사왔단다. 오늘 날씨가 따뜻하니 엄마가 이불을 말려줄게. 그녀는 30일째에 이렇게 썼습니다. 하연아, 벚꽃이 곧 필 거야. 네가 흰 드레스를 입고 꽃을 보러 가자고 했던 게 아직도 기억나. 각 페이지는 은자 씨가 일어나려고 노력하는 시간과 같습니다. 그녀는 낮에는 집 근처의 작은 식당에서 설거지 일을 했습니다. 밤이 되면 그녀는 테이블에 앉아 노란불을 켜고 노트를 열어 글을 썼습니다. 그 빛은 방 안을 조용히 비추었고 그 안에는 단 한 사람만 남았지만 동시에 그녀가 쓰러지지 않도록 지켜줄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기도 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그것이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매일 밤 창문으로 내다보면 은자 부인의 그림자가 공책 앞에 고개를 숙이고 있고 그녀의 입술은 마치 말하는 것처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아는 사람들이 공감했고 많은 사람들이 그만둬. 하연이가 네 말을 안 들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저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하연이가 제가 쓰는 모든 줄을 읽을 거예요. 이렇게 첫 번째 노트는 이 세상에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딸을 위해 쓴 어머니의 사소한 이야기들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페이지가 하나씩 닫힐 때마다 은자 씨는 가볍게 한숨을 쉬며 불을 껐지만 그녀의 마음속 불빛은 여전히 쉴럭거렸다. 하연이가 여전히 여기 있다. 어머니와 함께. 3년이 지났습니다. 1000일이 넘었지만 은자에게는 마치 어제 일처럼 느껴진다. 그녀의 일기는 더 이상 잉크 얼룩이 묻은 몇 페이지짜리 종이가 아니라 여러 권으로 정리되어 있었고 각 권은 나무 상자에 조심스럽게 포장되어 하연의 책상 아래에 놓여 있었습니다. 은자 부인은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딸의 방을 청소합니다. 하연이가 즐겨 몸을 감싸던 담요는 여전히 납작하게 펴져 있었다. 할머니는 오래된 테디베어와 부서진 인형의 먼지를 여전히 털어내어 베개 옆에 깔끔하게 놓아두셨습니다. 그렇게 그녀는 집안일을 마치고 빛바랜 스웨터를 입고 전통시장 근처에 있는 작은 식당으로 조용히 갔습니다. 그녀는 그곳에서 설거지를 하고 테이블을 닦았습니다. 차가운 물 때문에 그녀의 손은 야위고 굳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적은 급여를 받을 때마다 그 돈으로 종이, 펜, 잉크를 사서 일기를 계속 썼습니다. 밤이 되어 골목 전체가 어두워졌을 때 그녀의 작은 방은 다시 밝아졌습니다. 은자 여사는 따뜻한 차 한 잔을 따르고
새로운 노트를 펼치고 떨리는 손으로 이렇게 적었습니다. 하연아, 오늘 식당이 붐벼서 좀 피곤하긴 하지만 괜찮아. 난 괜찮아. 내 걱정은 하지 마. 어느 달 그녀는 감기에 걸려 일주일 동안 고열을 겪었습니다. 동네 아이들이 달려와 그녀에게 약을 주었고 모두가 그녀에게 휴식을 취하라고 권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그녀는 열이 나고 몸이 떨리는 가운데도 일어나서 떨면서 글을 썼습니다. 하연아, 어제 잠이 들어서 너한테 이야기해 줄 시간이 없어서 미안해. 오늘은 좀 나아졌어. 잘 자. 때로는 그녀의 눈물 때문에 또는 그녀의 손이 너무 떨려서 종이에 묻은 잉크가 번지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밤 바람이 창문으로 불어 들어와 작은 램프가 꺼졌습니다. 은자 씨는 하연이가 어머니가 쓴 글을 보지 못할까봐 조용히 등잔불을 다시 켰다. 이웃들은 이렇게 속삭인다. 왜 그녀는 재단을 불태우고 초상화를 세우고 책을 꼭 껴안고 계속 중얼거리지 않는 걸까요? 하지만 누가 알겠는가? 은자에게 일기는 그저 한 장의 종이가 아니다. 그것은 하연을 살려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이다. 그녀는 매일 밤 글을 쓰지 않으면 하연이가 길을 잃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까봐 두려웠습니다. 1100일째 되는 날, 은자는 12번째 책을 마감했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새로운 글을 하나도 쓰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마치 과거의 딸의 머리카락을 쓰다듬듯이 책 표지를 살짝 만졌습니다. 하연아, 들리니? 보이지는 않지만 알아. 넌 날 혼자 두지 않았어. 시간이 흘러도 그녀의 머리카락은 점점 하얗게 변하고 등은 점점 굽어졌지만 하연에게 편지를 쓰는 습관은 결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 방의 노란 불빛처럼 겨울이 지나도 여전히 타고 있어요. 점점 은자의 일기는 하연에게 들려주는 사소한 이야기, 슬리그 이상이 되었다. 그녀는 그 책에서 어머니로 지낸 오랜 세월 동안 한 번도 큰 소리로 말할 수 없었던 것들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밤, 몹시 추운 겨울, 문틈으로 바람이 휘몰아치고 노란 램프가 흔들리는 가운데 은자 부인은 13번째 노트 앞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하연이 살아있을 때 혼자 간직했던 글을 쓰는 그녀의 가냘픈 손이 떨렸다. 하연아, 너한테 그렇게 몇 번이고 소리 지르고 공부 열심히 시키고 친구들과 놀러 나가지 못하게 해서 미안해. 네가 힘들까 봐. 나처럼 평생 고개 숙이고 남들 위해 일만 하고 꿈도 못 이루는 사람이 될까 봐 걱정했어. 은자 선생님은 하연이가 고등학교에 다닐 때 반 친구들과 함께 야유회에 가고 싶다고 했지만 비용이 두려워서 거절했던 일을 아직도 기억하고. 하연은 문 앞에 앉아 흐느끼며 울고 있었지만 밖으로 나오자마자 멈추려고 노력했다. 이 책에서 은자 여사는 감히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날 엄마는 문 뒤에 서서 네가 우는 소리를 듣고 계셨어. 엄마도 울었지만 어떻게 사과해야 할지 몰랐지. 엄마가 할 수 있는 건 더 열심히 일하고 돈을 모으는 것뿐이었어. 내년에 너를 해변에 데려가려고. 하지만 그러기 전에 은자는 많은 밤 마치 혼잣말을 하듯 글을 쓴다. 하지만 또한 마음을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이기도 하다. 어느 날 밤 글씨가 비뚤어지고 잉크가 눈물로 흐릿해졌습니다. 하연아, 나 너무 화났어. 그날 비 맞고 나가게 내버려 뒀잖아. 내가 널 붙잡아 뒀어야 했는데 면접도 빼먹고 죽을 끓여서 집에만 있었으면 그날 버스 정류장에도 안 갔을 텐데. 그녀는 누구에게도 그 편지를 읽히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것을 조심스럽게 접어서 노트에 넣고 가끔씩 꺼내어 마치 딸의 머리카락을 만지듯 쓰다듬었다. 어느 날 그녀의 막내 손녀가 방문했는데 우연히 글이 적힌 페이지를 보았습니다. 할머니, 하연이한테 보낸 종이를 태워서 하연이가 가져갈 수 있게 해줘 라고 물었습니다. 은자 씨는 그저 미소를 지으며 쉰 목소리로 말했다. 그냥 태우면 하연이가 매일 밤 읽을 게 없어질까봐 걱정이에요. 낡은 종이는 여기 놔두는 게 나아요. 방에 종이 냄새랑 잉크 냄새가 아직 남아있을 테니까요. 그러면 하연이가 돌아갈 길이 있을 테니까요.
그래서 수년 동안 편지는 결코 보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매일 밤 그 편지는 다리가 되어 서로 다른 세계에 있는 아이와 어머니를 연결해 주었고 여전히 말로 속삭였습니다. 하연이 엄마 품에서 떠난 그날 밤부터 6천일이 넘은 16년째. 은자 부인은 이제 늙고 약해져서 머리카락이 서리처럼 하얗습니다. 일기장 표지를 만질 때마다 그의 눈은 흐릿했지만 여전히 밝았다. 작은 방은 그대로였다. 나무 테이블 위에는 일기장이 가득 들어 있었고 그 위에는 나무 상자들이 높이 쌓여 있었습니다. 노란 불빛이 여전히 켜져 있었고 현관으로 빛이 새어나와 창가에 앉아 있는 쇠약하고 구부정한 은자 부인의 실루엣을 비추고 있었다. 그 봄밤이 깊어갈 무렵 이웃들은 은자가 평소보다 오랫동안 하연이의 방을 청소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담요를 조심스럽게 털고 오래된 인형의 머리카락을 빗어준 다음 마지막 책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밤이 되자 은자 씨는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신다. 떨리는 손으로 빈 페이지를 펼치고 매우 느리게 글을 썼는데 손이 약해서 잉크가 흐릿하게 나왔다. 하연아, 오늘 날씨가 따뜻하구나. 우리 정원에 꽃이 피었네. 엄마가 나뭇가지를 잘라서 창가에 놓아두셨어. 네가 볼 수 있게. 엄마 피곤해, 하연아. 이 램프를 6천일 동안 켜놨는데 끄면 네가 집 못 찾을까 봐 걱정돼. 테이블 위에 놓인 차가운 차 한 잔. 은자 부인은 뒤로 기대어 깜빡이는 불빛을 바라보며 속삭였다. 하연아, 오늘 밤 잠이 들면 데리러 와. 준비됐어. 쓸 만큼 썼어. 더 이상 무섭지 않아. 사람들은 그날 밤 이웃들이 새벽까지 노란 불빛이 타는 것을 보았다고 말합니다. 새벽이 창문으로 밝아오자 작은 방은 고요했다. 은자 부인은 테이블 위에 머리를 숙이고 노트북을 바라보고 있었고 입술에는 가벼운 미소가 걸려 있었으며 손은 여전히 일럽지 않은 페이지 위에 얹어져 있었다. 그 페이지에는 마치 멀리 있는 딸에게 보내는 부드러운 속삭임처럼 마지막 한 줄의 글만 남아 있었습니다. 하연아, 엄마가 데리러 와. 이번엔 엄마가 널 어디에도 못 가게 할 거야. 이웃들이 그것을 발견했을 때 불빛은 여전히 슈녕박거리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일기장을 펼쳤는데 잉크가 아직 마르지 않았습니다. 그 방에는 따뜻한 차 냄새, 오래된 종이 냄새, 그리고 행복의 냄새가 났다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인생의 끝에서 느끼는 행복, 연약하지만 완전한 그런 종류의 행복 말입니다. 마침내 불이 꺼졌습니다. 하지만 누군가에게는 결코 꺼지지 않았습니다. 6천일 동안 한 어머니가 그 등불을 사용하여 사랑이 결코 사라지지 않도록 길을 밝혀왔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세상의 아이에게 작별 인사를 하는 것보다 더 큰 고통은 없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고통의 깊은 곳에서 어머니의 사랑은 영원한 빛이 됩니다. 긴 밤 속에서 깜빡거리며 남은 사람들이 집으로 가는 길을 잃지 않도록 지켜줍니다. 은자와 하연의 이야기는 그 작은 방에서 끝났을지 모르지만 그녀가 밝힌 불빛, 그녀가 쓴 일기장은 우리 각자에게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때로는 따뜻한 말 한마디, 함께 먹는 식사, 꼭 껴안는 포옹이 내일 후회하지 않는 유일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있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엄마나 아빠에게 전화하거나 그냥 옆에 앉아서 그들이 들려주는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그러면 나중에 누군가의 기억을 간직하기 위해 6,000페이지를 쓸 필요가 없을 겁니다. 이야기가 끝날 때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은자의 일기가 여러분의 마음 깊은 곳을 건드렸다면 노후사연 채널을 구독하세요. 그러면 이어지는 이야기 하나하나에서 따뜻함을 느끼고 눈물을 흘리고 때로는 잊고 있던 옛 추억의 일부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만나요. 외로운 영혼을 밝히고 여러분의 영혼을 따뜻하게 해줄 또 다른 빛이 밝혀질 거예요.